사장 입금의 세무조정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입금이 어떤 것이고, 입금의 구체적인 범위나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입금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입금은 자본 거래를 제외한 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본 거래를 왜 제외해야 되냐면, 자본 거래라는 거는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예요. 그렇죠? 회사와 자본 거래라는 거는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 거래라고 그래요. 회사가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하거나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재취득하거나. 자, 그럼 이런 자본 거래와 관련된 건 우리가 수익이 아니라 자본의 증가나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지. 이게 수익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회계랑 똑같아요, 기본 입장은. 근데 이제 이 자본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가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또 입금 불산익 항목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법인세법에서 이러이러한 항목들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금으로 보지 않는, 입금 불산입되는 그런 항목들을 제외한, 자본거래와 입금 불산입 항목들을 제외한 순자산이라는 건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다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입금으로 봐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입금의 범위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포괄주의로 과세해요. 자, 우리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포괄주의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는 거면, 이게 자본거래라든지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면 명칭여와 불구하고 다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입금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입금의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여기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항목은 입금으로 보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사업 수익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 수익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 회계에서 말하면 매출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제조기업이라고 그러면 제품 매출, 또 상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상품 매출, 또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용역 수익. 이처럼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매출액을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수익 금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회계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물건을 매출하고 반품받으면 매출 환입, 또 값을 깎아주면 매출 애누리, 또 대금을 약정에 따라 조기에 회수하면 또 할인해주면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출에서 차감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법인세법에서도 이거는 사업수익 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이런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은 사업수익 금액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감한 순매출액이 사업수익 금액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건데, 자산의 양도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자산의 양도 금액. 자, 우리 회계에서는 유형자산 같은 이런 자산을 양도하면 우리가 순액법으로 분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토지를 300원에 취득했는데 이거를 500원에 만약에 매각했다. 그러면 우리 회계에서는 대변에 토지라는 자산이 300원이 없어지고 500원만큼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00원만큼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 외수익으로 우리가 분기를 하는데, 우리 회계도 수익과 비용은 원칙이 총액주의로 하지만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우발적인 이런 거래들, 그러니까 이런 유형자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순액으로 또 기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기본 논리가 총액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토지 자산을 갖다가 팔았잖아요. 팔고 받은 대가, 요 500원이죠. 요 500원만큼은 이 자산의 양도 금액으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입금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 금액을. 그리고 토지 자산이 없어졌잖아요. 이 팔려나간 토지의 이 장부 금액을
송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산의 양도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산을 갖다가 팔고 받은 대가인 이 500원 있죠. 이거를 입금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계랑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분계가 좀 패턴이 다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어, 우리 순액법으로 하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해가지고 지금 200원만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데 어차피 이걸 총액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을 해도 즉 총액으로 입금과 송금을 기록해도 어차피 당기순이익은 200원이 늘어나요. 자, 볼래요? 자, 우리가 전체 받은 이 대가 500원을 수익, 입금으로 보고 토지의 장부 금액을 비용, 즉 송금으로 보면 입금이 500원이고 송금이 300원이니까 이 법인의 이익이 200원만큼 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순액법으로 기록을 하든 총액으로 기록을 하든 이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지만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총액주의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의 양도한 금액만큼 이 500원을 다 입금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산의 양도 금액은 사업 수익 금액 이외의 자산의 양도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유무형 자산의 처분 등이 대표적이다. 유무형 자산의 처분 시 순액법에 의해서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이 요 200원 순액으로 우리가 수익을 기장하지만 법인세법은 총액법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는 그러면 수익을 200원 계상했고 법인세법에서는 500원 계상했으니까 세무조정을 할 거냐? 아니죠. 전체로 보면은 500원 수익, 300원 비용이니까 어차피 200원의 이익이 반영되니까 전체 손익에 영향을 미치진 않다 보니까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입금에는 기업의 주 영업활동과 관련된 매출, 즉 사업수익 금액, 또 이렇게 자산의 양도 금액, 총액법이니까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500원은 입금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주식의 양도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 주식은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우리 회계에서는 이게 자본 거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회계에서는 여기 메모해 보면 자본 거래에 해당이 되고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이걸 손익 거래로 봐요. 즉 수익 비용으로 인정을 해요. 이렇게. 자, 보면 자, 우리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 회계에서는 자본 잉여금으로 봐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요. 입금으로 봐요. 왜 이걸 그냥 일반적인 손익거래로 보고 있어요. 법인세법의 입장은.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인 거죠. 논리상으로는 회계상의 이 논리가 맞는데 이제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뭐 자기 주식이든 뭐든 이익이 났으면 입금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이건 자본 거래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자본 조정으로 보죠.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자기 주식 팔아가지고 손해봤으면 송금이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자기 주식 양도한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기 주식 거래는 회계상 자본 거래에 해당되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으로 구분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자기 주식 거래도 손익 거래로 보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입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송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세무조정 연습을 해볼게요. 자기 주식 570만 원에 취득한 후에 600만 원에 이걸 처분했대요. 그래서 우리 회사 장부에다가는 자기 주식 570만 원 없어지고 현금 600만 원 받았고 30만 원만큼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해서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무슨 자본 잉여금이냐. 이건 법인의 소득이 늘어난 거니까 입금으로 볼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계상으로는
이걸 자본, 잉여금, 자본으로 보고 우리 법인세법상으로는 이거를 수익, 입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자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세무조정이 필요한데, 자, 회사는 수익을 기록하지 않았죠. 이걸 자본으로 기록했으니까. 하지만 법인세법은 입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입금, 산입, 입금, 산입. 자, 30만 원만큼, 30만 원만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입금으로 산입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회사는 이미 자본을 증가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미 자본 잉여금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고, 우리 세법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입금해가지고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회사는, 회사는 자본 잉여금으로, 그쵸? 법인세법은 이익잉여금으로. 그러면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단지 이 30만 원을 자본 잉여금으로 볼 건지, 이 30만 원을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할 건지, 그 차이예요. 자산 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뭐 사유 유출된 것도 아니고.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입금 산입하고 이렇게 사유 유출된 것도 아니고 또 자산 부채의 일시적인 차이도 아니고, 그럴 때 우리 뭘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기타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 차이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여러분 요 세무조정하는 거 이해했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볼게요.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입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의 임대료예요. 자산의 임대료가 뭐예요? 자산을 빌려주고 월세 받는 거예요. 우리 회계상으로 말하면은 임대료, 영업의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이렇게 임대 수입이 생겼을 때, 비임대업일 때, 비임대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다 그러면 그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료 받은 거는 매출이죠, 여러분. 임대업이다 그러면 그건 사업수익 금액으로 입금으로 구분이 돼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자산의 임대료라는 거는 우리 회계상의 그 일시적으로 임대해서 얻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그 임대료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다.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매달 받는다. 그러면 그 임대업자의 주 영업활동과 관련된 매출이에요, 매출. 사업수익 금액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이렇게 임대료 받은 것도 당연히 회계도 수익이고 법인세법도 입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산의 평가 차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산의 평가 차익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 공부할 때, 여러분, 유형자산은 우리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재평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회사가 우리가 자산을 평가해서 평가 이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입금으로 볼 거냐, 법인세법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평가 차익은 원칙적으로 입금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돼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해놨더니 이제 이렇게 보험업법이나 이런 법률에 의해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가 차익을 인정 안 해줘 버리니까 이 법률 간의 세법과 다른 법률 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 의한 보험업법 등과 같은 법에 의한 평가 차익은 법률 간의 충돌 방지 목적으로 입금으로 그냥 인정할게. 그런데 이런 게 아닌 경우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평가 차익 같은 이런 일반적인 평가 차익은 입금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요 케이스 세무조정하는 게 많이 어려운데, 이게 계속 반복될 거니까 지금 요걸 내용을 듣고 조금 이해가 안 가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또 세무조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뒤에 가면 다시 또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자, 예를 들어서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하기로 선택했대요, 법인이. 그래서
자, 토지를 100억 원에 취득했는데 기말에 재평가하기로 했어요, 토지를. 감정평가한 금액이 공정가치가 120억으로 평가가 돼요. 그러면 회사는 회사 장부에다가 차변의 토지 20억,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20억 이렇게 분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여러분, 이런 의무적인 평가는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평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잘 봐요. 이렇게 인정 안 한다니까요. 인정 안 하는데 이렇게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럼 질문. 우리 회계상으로 재평가 잉여금은 수익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이렇게 책에다 적어볼까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구분되는 거 기억나죠, 여러분?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세무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천천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선은 이 토지라는 자산 20억 증가시킨 거를 인정을 해요? 안 해요? 법인세법에서. 안 해요? 그러면 자산을 20억만큼 증가시킨 거는 자산 증가면 자본이 증가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법인세법 기준으로는 자산을 감액해야 돼요. 그래서 송금산입 20억 이렇게 해서 유보 발생, 지금 유보 발생이니까 여러분 요거 부호로 따지면 우리 부호로 따지면 요 송금산입한 것만큼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호로 따지면 마이너스 20억만큼. 이해돼요? 마이너스 20억만큼 송금 산입해가지고 지금 자산을 20억만큼 감액해놨어요. 송금으로 산입해서. 그러니까 송금으로 산입한 건 송금으로 인정돼서가 아니라 이 자산을 감액하려고. 이 자산을 20억만큼 증가시켰지만 이건 자산이 아니니까 이걸 마이너스 시키려고 인위적으로 송금 산입해서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 맞죠? 20억만큼 마이너스 한 거라고요. 그렇죠? 이걸 자산을 감액하기 위해서 송금 산입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송금 산입했는데, 여러분, 법인세법상으로 송금이에요? 송금이 아니에요? 송금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 봐요. 법인세법에는 송금이 아니잖아요?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아예 인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럼 송금이 아닌데, 송금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송금이 아니니까 다시 마이너스 20 한 거를 다시 플러스 20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0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 0이잖아요. 0. 법인세에서의 손익은 0이니까 송금 산입에서 비용 20으로 인정해 놓은 거를 다시 0을 만들려면 입금 산입해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20억만큼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입금 산입을 했어요. 그럼 입금 산입을 했으면 법인세법에서는 이거를 이익 잉여금으로 집어넣는데 여기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해서 자본 잉여금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거 자본의 구성 항목만 다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기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 세무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내가. 자, 다시. 자, 여러분. 다시. 자, 봐봐요. 자, 자산을 20억만큼 증가시켰는데 자산 증가한 걸 인정 안 하죠. 그럼 자산을 감액해야 되니까 송금산입 20억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유보로 해서 우선은 자산을 줄여서 자본을 줄여 놓는 거예요. 법인세법상. 그래서 자산을 감액하기 위해서 송금 산입을 했는데 이게 송금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산 감액 때문에 송금 산입한 거지. 그러면 지금 비용 20원 지금 처리한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럼 다시 비용 20원 한 거를 비용 인식 안 한 것처럼 해야 되니까 역으로 다시 입금 산입 20억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0억 플러스 20억이니까 상쇄돼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법인세법은 소득이 빵원인 거예요. 그죠?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자, 입금 산입 20억만큼 해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집어넣는데 장부에는 벌써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어. 이건 이익잉여금으로 넣는데 그러면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자본 구성 항목의 차이니까 이거를 기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어떤 책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거든요. 제가 설명한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자, 봐봐요. 지금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본 항목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 자본이 늘어난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법인세법상에 이게 수익이 아니잖아요, 20억이. 그러니까 우선은 이걸 세무 조정하려면 이 자본이라고 잡아놓은 이 20억을 우선은 세무 조정을 해야 되니까 자본이 늘어난 거니까 우선은 입금 산입을 하는 거예요. 순서를 반대로 하는 겁니다. 아까랑 다르게. 입금 산입을 했어요. 우선 입금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법인세법도 입금으로 봤으니까 이익잉여금으로 본 거야. 근데 얘는 자본으로 자본잉여금으로 바로 여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에 바로 넣었어. 근데 법인세법은 입금 이익잉여금으로 넣었어. 그럼 구성 항목의 차이니까 우선은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이렇게. 근데 입금으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입금이 아니네 이거는. 그쵸? 입금이 아니니까 다시 역으로 송금 산입해가지고 20억만큼 상쇄시키는 이중 세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송금 산입하고 하고 봤더니 이 마이너스가 된 거는 이 자산을 감액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산을 유보 발생으로 해서 마이너스 유보로 해서 감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중 세무 조정이에요. 이중 세무 조정. 그래서 이거는 자, 재평가로 인한 토지의 증가분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 산입을 통해 토지를 감액하고 마이너스하고 근데 자,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입금과 송금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다시 송금 산입 미집한 거를 다시 입금 산입으로 상쇄하는 세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손익이 없게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이는 이미 회사 장부에 재평가 잉여금 자본으로 반영되어 있고 법인세법도 우선은 입금으로 해서 이익잉여금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 항목의 차이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기타로 소득 처분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이중세무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걸로 많이 힘들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선은 자본 개정 과목이 딱 튀어나오면은 자본은 수익이 아니니까 송금 비용이나 수익이 될 수 없잖아요. 자본은. 그럼 얘를 세무 조정을 해야 되니까 수익 비용으로 돌리는 거예요. 대변에 자본 개정이 있어요? 그럼 우선은 입금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진짜 입금이 맞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입금이 아니야 실제로 그죠? 그럼 다시 역으로 송금 산입해가지고 요 차이에 대한 거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게 이중세무조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별표 쳐놓고 한번 생각해보고 뒤에 가면 또다시 반복해서 나오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중세무조정 하는 거 알려줄게요.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한번 불러봐 주세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입금이 뭐냐라는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입금은 자본거래와 입금불산지 항목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다 포괄적으로 다 입금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했죠? 왜?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입금이 뭐가 있다고요? 매출액, 사업수익금액. 요거는 순매출액이에요. 또 자산의 양도금액. 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법인세법은 총액법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다 입금으로 보는 거예요.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주식 거래를 손익 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법인세법은 입금이에요. 또 자산의 임대료는 뭐예요?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자산의 평가 차익은 원칙적으로 입금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이 보험업법 등과 같은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은 인정한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이중세무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 자산 수중 이익은 여러분 뭘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그래요? 자, 음, 회사가 토지 등과 같은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우리가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해서 영업
외수익으로 분개하듯이 이 자산수중이익은 회계상으로도 수익이고 법인세법에서도 입금으로 봐요. 채무면제이익은 뭘 채무면제이익이라고 그래요? 내가 갚아야 될 차입금이 있는데 이 차입금을 면제받았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똑같아요. 법인세법에서도 당연히 자산수중이익이든 채무면제이익이든 법인의 순자산,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입금으로 봐요. 자, 그래서 당연히 입금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회계도 영업의 수익이고 법인에서도 당연히 입금으로 봐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생겼다는 건 어떤 거냐면 회사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봐봐요. 회사가 결손이 났어요. 그럼 결손이 나게 되면 차변에 이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건 자본입니다. 이익여금, 이익여금은 수익이 더 커서 이익이 났으면 이익여금이고 비용이 더 커서 단기 순손실이 누적되면 이익여금이라고 안 하고 우리 미처리 결손금 이렇게 해서 자본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단기 순손실만큼을 이렇게 해서 결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차변에 이렇게 결손금 때문에 자본이 줄었어요. 이렇게 그 회사가 힘들다 보니까 제3자 뭐 주주라든지 이렇게 뭐 거래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으로 회사가 이렇게 수익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손이 났다는 건 회사가 많이 어려운 회사인데, 그냥 이걸 수익으로 봐서, 입금으로 봐서 이걸 법인세를 과세해버리면, 일부가 지금 한번 살아보라고 이렇게 자산을 증여해줬는데, 여기에다가 일부러 이 이익에다가 법인세를 과세해가지고 세금으로 일부를 뜯어간다 그러면 회생하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이 결손을 보전해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야,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은 입금이 맞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이게 자본거래나 또는 입금불산입 항목이 아니니까 이건 입금이 맞는데 혹시라도 니네가 이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을 이 차변에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이거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그쵸?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이런 이익을 보전했는데 여기다가 이 이익에다가 법인세를 내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손금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게 입금은 맞지만 입금 불산입 해주겠다. 즉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법인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봐요, 이제. 자, 재무구조 개선 중인 법인.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법인이죠. 자, 재무구조 개선 중인 법인이 제3자한테 결손 보전에 사용할 토지 100을 증여받았어요. 당연히 회계상에 자산 수중 이익 이렇게 지금 분개를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입금이다. 그런데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썼다면 이걸 세금을 뜯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 자산 수중 이익 분개를 하기 전에 회사에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가정해 봐요. 가정한 겁니다, 제가.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요 지금 자산 수중 이익 토지를 받기 전에 현금이 400원 있었고 그리고 자본금이 500원 있었는데 회사가 그동안 이익이 안 나서 손실 나가지고 지금 여기 미처리 결손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원만큼.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회사가 토지를 증여받은 거예요. 한번 살아보라고 이렇게 결손 보전에 쓰라고 이렇게 제3자한테 받았다 해봐요. 대변에 자산 수중이익 수익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입금으로 인정해서 일부 법인세를 뜯어간다? 지금 이렇게 결손이 나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지금 자산을 증여받았는데 이걸 세금 뜯어간다? 그러면 이 법인이 회생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산 수중 이익은 입금이지만 이제 결손 보전에 사용하게 되면 입금으로 과세하지 않을게.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한 거예요.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그럼 법인세법은 이 토지 받은 거를 대변의 수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차변에 있던 결손금을 보전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봐봐요. 회사는 자, 여러분 집중. 회사는 수익으로 기록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이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익이 아니니까 입금 불산입 이 100원만큼 세무조정 해주면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자, 회사가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해주면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늘고 그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니까 이게 결손금이 자연스럽게 메꿔지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토지 100원 늘어난 것만큼 이 결손 마이너스 100원 났던 게 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봐요. 법인세법상으로 보면 이 자산 수중이익을 수익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니까요. 안 봐요. 안 보고 법인세법은 바로 이월결손금 차변에 있던 이 이월결손금을 바로 그냥 메꾼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봐요. 자, 회사도 이익잉여금으로 어찌됐든 인식한 거고, 얘도 이월결손금 충당한 걸로 인식한 거고. 그러면 자, 입금 물산이 100원만큼 했는데 이거는 자본의 구성 항목의 차이예요. 그죠? 얘는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으로 생각한 거고 얘는 이월결손금 메꾼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자본은 변화가 없어요. 자본의 그 구성 항목의 차이일 뿐인 거지. 그래서 세무조정이 뭐가 된다? 기타가 되는 거예요. 기타.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입금불산입 해주겠다. 이 100원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게 해주겠다. 뭐에 충당하면 이월결손금. 차변에 자본이 지금 이렇게 차변에 이월결손금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대변으로 메꿨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손금을 보전한 거지 수익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너 회사가 수익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그럼 어차피 여기 이익잉여금에 넣은 거고 얘는 결손금에 메꾼 거고 어차피 이익잉여금이나 이월결손금이나 이 자본의 구성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회 유출된 것도 아니니까 기타 이렇게 세무조정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논리를 이해시켜 주려고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논리 이해됐으면 이런 패턴의 세무조정이 나오면 그냥 기타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재산세 세금 낸 비용이 있어요.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인세법에서 당연히 이 송금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재산세를 현금으로 냈을 때 차변에 생가공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법인세법도 생가공과 비용 그대로 인정했어요, 송금으로. 그런데 그럼 송금으로 인정했다는 거는 세금을 과세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 재산세가 너무 과다납입돼 가지고 환급이 된 거예요. 이 재산세 세금 낸 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재산세 지출했을 때 송금으로 인정해 줬으니까 이때 과세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세 환급 받았어. 그럼 이건 입금이지.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출 시 이미 송금으로 인정돼서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됐는데 이게 환입이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환입이 됐으면 입금으로 과세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냐면 법인세 세금은 우리가 세전소득으로 돌리기 위해서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산입하잖아요. 근데 법인세를 냈는데 이걸 너무 과다 납부해가지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환급받은 거야. 그러면 이걸 입금으로 과세할 거냐 이거예요. 자, 송금불산입 됐다라는 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즉 가산된 거예요, 소득에. 그럼 소득에 과산돼서 이미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법인세 환급이 생겼다고 해서 이걸 입금으로 과세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자,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이렇게 해서 소득에 가산해서
이 법인세 지출했을 때 이미 세금이 법인세가 이미 과세됐는데 이 법인세를 과다 납부해가지고 환급받았다고 했을 때 이거를 입금으로 한다? 입금으로 이때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입금하면 몇 중과세가 돼요? 이중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입금으로 보면 안 된다. 입금 불산입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환입 시 입금으로 과세하면 지출 시 송금불산입으로 이미 입금 처리가 된 건데 또 입금으로 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으니 송금에 산입한 금액 중에 환입된 금액, 이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금으로 보지만, 그렇죠? 이 재산세는 당연히 이렇게 입금으로 보지만, 송금 불산입된 이런 법인세와 같은 거를 만약에 환입했다 그러면 이때는 입금 불산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과거에 이미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환입이 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송금으로 해서 법인세 과세 안 했으니까 돌려받으면 입금으로 이때 법인세를 과세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재산세 환급액 같은 경우에는 입금으로 봅니다. 재산세 환급을 받으면. 근데 법인세는 대표적인 송금 불산입 항목이니까 자, 법인세를 지출했을 때 송금불산입, 즉 입금산입으로 해서 세금을 냈는데 이걸 환급받았다고 해서 다시 입금으로 하게 되면 이중과세니까 이렇게 당초에 송금불산입된 금액을 환입했을 땐 그렇죠. 입금불산입한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불공정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 시험 목적상 암기하면 돼요. 근데 자, 법인이 증자, 감자, 합병 이렇게 증자라는 게 뭐예요? 유상증자 생각하면 돼요. 자, 법인이 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증자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증자를 하는데 자, 여기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어요. 이렇게. 자, 지분이 A, B, C가 있어. 지분이 70%, 얘가 20%, 얘가 10%예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A랑 C랑 이렇게 있잖아요? A랑 C랑 이렇게 있는데 특수관계예요, A랑.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C가 A랑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번에 주식을 예를 들어서 주식이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이거를 1,000원에 발행했어요. 그럼 여러분 10,000원짜리 주식인데 1,000원에 발행했으면 당연히 이 증자에 참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100주를 1,000원에 발행했어. 지금 시가가 10,000원짜리 주식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 증자에 참여해야 되는데, A랑 특수관계가 있는 이 C가 이 증자에 참여를 안 하네? 그러면 사실은 100주면은 얘가 70주 살 수 있는 거고, 지분에 따라 이렇게 배정되니까 얘가 20주, 얘가 10주인데 이 10주를 포기해버려. 그럼 포기하게 되면 얘네들이 배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포기한 주식이 특수관계자인 A한테 이 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가가 더 높으니까 그만큼 얘는 또 불공정 이런 자본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공정 자본 거래를 통해서 특수관계인한테 이익을 부여받았다. 그럼 당연히 입금이지. 그 얘기예요.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제목 정도만 알아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가 개략적으로 그냥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증자뿐만 아니라 감자, 합병 등 이렇게 어떤 불공정한 자본 거래를 통해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렇게 이익을 부여받았다 그러면 이 부여받은 이익은 당연히 입금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 제목 정도만 봐요. 완벽하게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전산세무 1급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불공정 자본 거래를 통해서 특수관계자한테 이익 부여받으면 입금으로 과세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있대요. 그리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뒤에 항목별 세무조정에서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깐 들어봐요, 개념만. 자, 제가 이거 잠깐 멈춰놓고 그림 그려놨는데
여러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도 제가 잠깐 개념을 얘기했는데 특수 관계자 뭐 대표적으로 뭐 법인의 대표이사라든지 또는 뭐 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일정한 주주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법인의 대표이사가 일반적이니까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한테 자금을 대여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 대여금 이렇게 1,000원 해가지고 특수관계자인 이 법인의 대표이사한테 이 법인 기업이 돈을 빌려줬어요. 이해했죠? 근데 여러분 이 법인 기업이 이 정상적으로 이걸 거래처에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가정을 해봐요. 그렇게 간단하게 10%.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거래였다 그러면은 당연히 법인은 이자 수익으로 1,000원을 1년 동안 빌려줬다라고 하면 10% 곱한 100원만큼을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한테 이자도 안 받고 무이자로 1,000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법인은 이자를 안 받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법인세법에서 바라봤을 때, 야, 특수관계자한테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줬어? 특수관계자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당연히 너 이자 소득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니네가 은행에서 10%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니네가 만약에 이거를 이자를 받았다고 하면 10%다라고 한다면 여기 100원만큼은 이자 수익으로 보는 게 맞으니까 이자 수익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냥. 이자 수익으로 소득이 생겼다라고 보겠다 이거예요. 이자 수익으로 인정하겠다 그거예요. 그럼 지금 장부에 이렇게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하나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이거를 인정이자로 보겠다. 이자로 보겠다 이거예요. 인정이자로. 이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 이걸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00원만큼을 이자 수익으로 보겠다. 그럼 법인의 이자 수익으로 보는데 법인은 수익을 하나도 안 잡아놨으니까 입금, 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100원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하겠다.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입금이다. 자,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가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편에서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것도 입금으로 과세가 되는구나. 그 정도 보고 구체적인 건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는? 자, 그 밖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항목들은 열거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포괄주의니까. 뭐 법인의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받은 거, 또 뭐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조금 받은 거, 정부에서 보조금 받으면 상한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건 입금이잖아요. 그런 거. 또 뭐 보험 차익이 났다든지 등등등. 법인의 자본거래와 입금불산입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이 즉 자본이 증가되는 거래라고 한다면 그건 입금이야. 왜? 우리는 포괄주의니까.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포괄주의로 과세를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건 예시 규정일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 교시에서는 다양한 입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교시에서는 특수한 입금들이 있어요. 특수한 입금. 뭐 의제배당이니 이런 특이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이한 입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